자, 오늘 이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를 보시면 장중에 한 26%였죠. 잠시만요. 예, 26%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이제 반등 시도를 하면서 한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 하락폭은 만회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좀 막혀있는 모습인데 먼저 이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급락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좀 짚어드리면요. 사실 어제 나왔던 뉴스예요. 자, 어제 제가 한번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코오롱 티슈진의 미국 본사죠. 자, 미국 본사에서 이 튀지 관련해서 핵심 인력을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상업화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회사에서 정말 밀어주는 신약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핵심 인력을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이 우려감에 주가가 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뉴스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인력을 줄이는 건 맞아요. 구조조정을 하는 건 맞지만 핵심 R&D 인력, 자 핵심 R&D 인력은 유지를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바이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신약 개발입니다. 개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이 개발이 되면은 물론 마케팅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신약이 정말 뭐 참신하고 정말 이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이 없는 신약이라고 한다면 사실 알아서 팔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임상을 통과해야 될까 말까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R&D 인력은 유지를 한다. 저는 뭐 사실 이 뉴스 자체가 뭐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급락할 뭐 악재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요 흐름을 봤을 때 그 수급이 중요합니다. 수급. 지난 이제 8월 초죠. 자, 8월 달에 들어서자마자 코오롱 티슈지는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반등폭이 여러분들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160%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만큼 강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주가만 올랐던 것이 아니라 자, 밑에 보시면요. 거래 대금도 나름 충족을 시켜주면서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보면은 많이 나올 때는 뭐 거의 2천억 가까이 또 2,700억까지도 거래 대금 동반이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자, 주가의 바닥권에서 발생되는 대량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머니일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 머니. 왜? 세력들은 항상 저가에서 매집을 하고 고가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 매집 패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발생되는 대량 거래량은 우리가 항상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상승이 나올 때, 자 상승이 나올 때 들어왔던 수급을 볼게요. 잠시만요. 자 상승이 나올 때 들어왔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죠? 외국인들이 또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음봉이 빠지면서 하락이 나올 때는 또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누가 매수를 하고 있고 누가 매도를 하고 있느냐. 자, 이걸 한번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물론 잠정치지만 장중 잠정치지만 벌써 18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18만 주. 그러니까 그전에도 매수를 할 때 사실 뭐 18만 주 이렇게 그러니까 장중에 이렇게 많이 매수한 적은 많이 없거든요.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 개인들을 좀 털어내고 본인들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왜냐면 어제 뉴스 보셨죠? 어제.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모더나였어요. 모더나. 자, 모더나는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바이오 회사죠. 근데 이번에 임상 3상을 성공시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엄청난 폭등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봤을 때도 이제 알테오젠을 봐야 되는데, 자, 알테오젠이 거래대금 4위고 10% 급등. 자, ST팜도 자, 유명한 바이오 회사죠. 8% 급등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이오 종목들이. 그러면서 사실 코오롱 티슈진도 어제 저 뉴스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굳이 왜 저런 뉴스를 보내면서 악재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하게 생각을 하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좀 의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투매 자체도 이렇게 고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고점도 아니고 바닥에서 변동성 보이면서 투매가 나오는 거고요. 거래 대금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들어왔던 매수 물량보다는 적습니다. 이 매수 물량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냥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좀 매집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뭐예요? 저점에서 기회를 잡아가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이미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패닉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다면은 코오롱 티슈진 도대체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며,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실 매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은 이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매수 버튼을 쉽게 눌러도 이 홀딩하는 거, 끌고 가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주식은. 홀딩도 전략이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데, 그럼 이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이 수급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 이유가 물론 뭐 뉴스를 안 보고 뭐 차트를 안 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저는 수급에 좀 더 초점을 잡고 그 수급을 중심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되고 또 차트가 또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정보라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빨라봤자, 특히 바이오 종목은 정보가 제일 빠른데, 정보력 싸움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빨리 받아봤자 솔직히 말해서 뭐 내부자라던가 아니면 세력들보다 빨리 받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세력들은 진짜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굴리는데 얼마나 사활을 걸고 정보를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력이 남기는 것보다 결국 이 수급의 흔적밖에 없다. 수급의 흔적. 그러니까 얘들 어쨌든 뭐 어떤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매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뭐 이 모멘텀이 끝난다, 아니면 뭐 악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먼저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하고 악재를 터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외국인들이 매수한 걸 우리가 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의 흐름, 자, 돈의 흐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쭉 간다기보다는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이 상승도. 그럼 지금은 어떤 구간이에요? 고점 찍고 빠지는 구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흐름만 봤을 때, 사이클만 봤을 때는. 그럼 우리가 이 빠질 때는 뭐야? 이 반등. 자, 반등을 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왜 빠집니까? 매도 심리가 강해서 빠지는 거예요. 매도 심리가. 그럼 뭐야? 일단 첫 번째로 매도가 없어야지. 일단 매도가 없어야 반등을 하든가 말든가. 그 뒤에 뭐 신규 매수에는 그때 보겠지만, 일단 매도가 멈추는 걸 봐야 그게 일단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담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사고 있긴 하지만 뭐예요? 지금 주가 하단에서 거래가 많이 되죠. 자, 주가 하단에서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건 일단 외국인들이 매집은 하지만 뭐예요? 밑에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집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어디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되겠지만 우리가 반등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이 또 내일 됐을 때 한 번 더 빼가지고 밑에서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사야 되는데 밑으로 받잖아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가 일단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일장도 보면서 매도가 멈추는구나 하면은 그때 우리가 해야지, 지금 막 빠졌다가 무작정 물타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하면 급락 한 번 더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급을 보는 겁니다. 매도가 멈추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호가창을 보면은 지금 딱 봐도 위에서 찍어 누르죠. 그죠? 위에다 걸어놓고 밑으로 찍어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가창은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호가창도 같이 살펴보면서 매도가 멈춘 걸 보고 또 같이 수급도 봐야죠.
그죠? 이 거래형 보면서 아 얘들이 지금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는 사실 이렇게 골파기를 했다. 자 이렇게 골파를 했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 매물대가 많죠. 제가 먼저 체크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런 뭐 상한가 찍었던 매물대도 매물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면은 두 번째 하한가 자, 두 번째 하한가 여기가 또 저항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가짜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짜 저항.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급락하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물린 사람이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매물은 이제 가짜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가 진짜 저항이다 생각합니다. 여기 저항. 근데 이 저항이 왔을 때도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이슈 받으면 진짜 그냥 숨도 안 쉬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수급이 동반되면서 외국인 수급도 같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마음 같아서 여기서 파세요 하면 좋지만 만약에 뚫어주면 어떡할 건데 뚫고 나서 막 진짜 뭐 50% 100% 오르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의 시황도 같이 체크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오롱 티슈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반등 타이밍 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또 비중 조절하면서 리스크 관리, 자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왔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예, 타점을 실시간 보내드릴 거니까 잘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잠깐만요. 전화번호 모르잖아. 잠깐만. 여기 전화 왔어요. 자, 010-7652-0271입니다. 010-7652-0271.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냥 숫자 1번, 숫자 1 이렇게 문자, 자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이제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또 제가 또 진행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복리의 마법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거를 진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응? 이거를 알아야 되면 주식할 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벌려면 큰 돈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처음 사업해. 내가 은퇴 자금을 모아서 처음으로 뭐 예를 들어 치킨 가게를 열어요. 치킨 가게.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기존에 있던 치킨 가게들보다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왜 처음 하니까 처음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내 은퇴 자금을 몰빵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쪼개서 나눠서 내가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죠. 그래서 망했을 때 내가 또 그 다음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식도 자꾸 큰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크게 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해도 돼. 근데 주식이 사업보다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돈이 많이 안 들어. 문턱이 낮아. 제가 이것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선정해요. 100만 원. 그리고 딱 13번. 딱 13번만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목표 수익률은 20%입니다. 우리는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 투자를 하기 때문에 20%면 딱 적당하죠. 적당한 수익률인데 자 이렇게 13번만 했을 때 100만 원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10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1000만 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배 수익이 나는 거예요. 10배 수익. 여러분들 자영업해서 10배 수익 나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맞잖아요. 근데 주식에서는 딱 13번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매번 이제 한 번에 쫙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공 횟수를 좀 늘려놔도 수익 내는 게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복리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한 번에 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복리 프로젝트. 자, 복리 프로젝트 해가지고 단돈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눌림목 수익 매매를 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주도주 테마주를 잘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중에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복리 프로젝트에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숫자 2번, 숫자 2번을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코롱티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